10년 전에 북한의 이 공식 영상을 통해서 조선중앙 방송을 통해서 간첩 혐의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로 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북한에 지금 10년째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북한에 있는데요. 왜 북한에 그러면 억류됐을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분들인데요.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이 이 식량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중국 단둥에서 국수 공장이라든지 빵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던 일을 했었죠. 이 중국 단둥 지역은요, 남북한의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정보 요원들도 당연히 나가 있고 블랙 요원이라고 하죠. 북한 역시도 이 중국의 심양, 그 다음에 단동 이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정보 조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 단동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이 중국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까지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분들의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늘 듣고 있는데요. 정말 살아만 있어 달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오늘도 가족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중국 단둥에서는 북한까지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나도 일단 가깝고요. 이 중국 단둥에서 활동할 때는 이게 정보전의 어떤 대리전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신분상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야, 우리 북한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중국 단둥에 있으면서 그 현재 있는 조선족 분들에게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고, 그 북한의 상황들을 이 국경에서만 늘 바라봤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랫동안 이 중국 단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 중국에 같이 활동하던 친한 분이 와서 야, 우리 북한에 가서 이걸 확인해보자, 모든 안전이 다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유와 공작,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에 이제 가서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 개인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면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렵고, 북한 당국과 중국의 이 정보전에 의한 해유,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추방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추방이 됐는데, 중국이 특히 이제 기독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선교 활동 자체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이 활동 자체가 좀 중단이 됐고, 가장 크게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이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북한에서 이 공작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중국 단동에서 국정원의 끈앞풀이다. 그래서 북한으로 그 남한의 정보, USB에 영화, 드라마 이 내용을 담아와서 이걸 북한 내에 유포시키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사 방문자들이나 무역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다. 이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북한 내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 중국 단동에 한참 활동을 저도 할 때인데, 그때 중국 단동에 가면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족들이 이제 주로 운영을 했던 식당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식당에 누가 오냐면 바로 북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니고요. 실제 중국 단동에 나와서 일을 하는 무역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사 방문자, 친지 방문을 위해서 잠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식당에 오게 되거든요. 북한이 발표한 영상을 보면요, 바로 이 장소가 국정원의 거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가 바로 이러한 국정원의 끈앞풀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반공화국 법에 의해서 정당한 거다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간첩 활동을 했다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시인하고 자백했겠습니까? 옆에 군인들이 이렇게 강제로 끌고 나오는 장면까지 북한 영상에 고스란히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공포에 질려 있는 이분들의 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협박과 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뭐 이들이 국정원의 어떤 끈앞으로 활동을 했다, 어떠한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북한 당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는 뭐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 지원이나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자기들이 반공화국 모략 행위로 간첩 혐의로 씌워서 지금까지 이 억류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벌써 억류된 지가 이제 10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제발 살아만 계셔달라는 바람이고 가족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며 이 가족 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10년 전에 북한의 이 공식 영상을 통해서 조선중앙 방송을 통해서 간첩 혐의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로 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이고 뭐 어떤 억류자도 우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뭐 당연히 그 기자회견상에서 간첩 혐의를 씌워서 억류를 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밝혀졌으니까 북한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구 이야기도 없고 또 계속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이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존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북한 당국이 간첩 혐의를 씌워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북 지원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막대한 양의 이 지원을 했고 본인도 이 평양이나 북한의 지역에 들어가서 인도적 지원을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간첩 혐의를 씌워서 노동교화형에 처했는데 실제로 노동교화형에 처했던 그 장면, 재판받는 장면까지 북한 당국이 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본인께서 직접 그 이후에 나와서 뭐 간증이라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그 노동교화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세상에 이야기하게 됐죠. 뭐 그런 점을 본다면 최소한 노동교화형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뭐 많게는 30년형 막 이렇게 이제 구형을 하니까요. 이런 처벌을 받으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 거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억류될 당시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략 지금 이제 10년 전의 상황들인데 그때가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2012년에 등장해서 초기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이제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요 시점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게 바로 외부 정보의 확산입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북한 내부에 확산을 시켰고 성경을 유입을 시켜서 북한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다. 그게 간첩 혐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한이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외부 정보가 북한 내에 유입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남한 사람과 해외에서 접촉하게 되면 분명히 처벌된다라는 것을 북한 내부적으로 선전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중국 단동을 비롯해서 뭐 심양이라든지 또 군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과 이 대북 지원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북한 당국이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지금 잡아서 한국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희생양으로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동포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그냥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북한 내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고 탈북민이 엄청나게 급증하던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그때 중국에서 동포들의 이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적인 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잡아서 지금 간첩 혐의로 이렇게 씌워서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선전을 이어가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한국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이 경고장을 내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 행위가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임현수 목사,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그리고 케네스베 선교사, 역시 미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오토 원비어처럼
물론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귀국한 이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미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고문과 이 치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분들의 국적은 다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오히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같은 동족인데 한국 국적의 사람들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가가 사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하던 사이에 자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자국 국민의 이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억류자에 대해서 북한은 묵묵부답이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기들의 행동을 이제 정당하다라고 자꾸 선전을 하죠. 왜냐하면 간첩 혐의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첩 혐의를 억류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 간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억지 주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사람의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모든 영향을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도 정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억류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참 북한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동족은 지금 이렇게 억류시켜 놓고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들은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국적자로는 6명이 북한에 이제 억류가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이분들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고 그 외에도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더 3명의 억류자가 있어서 총 6명의 이 억류자가 북한에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조치로 반드시 가족의 품에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국내에 지금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이 약 3만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 또는 통일의 마중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출신 사람들과 남한 출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시험해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현 정부는 통일 과정에서 탈북민의 역량을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이 탈북민들이 정말 통일의 선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정착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남한에 온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온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치 북한에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곤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버스를 훔쳐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면 많은 기존에 있는 탈북민들이 심리적 상처와 압박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야, 남한에 와서 받아줬는데 저 북한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가라 그냥 이런 이제 댓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국내에 와 있는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잘 정착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늘 이런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렸는데 북한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탈북민들도 다 세금 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세금으로 다 먹여 살린 것처럼 그렇게 오인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우리 곁에 와 있는 똑같은 국민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저는 부적응의 문제, 남한의 은혜도 모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에서 아무리 잘 먹고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그가 결혼을 하고 왔다면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순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이번처럼 뭐 탈북민이 버스를 훔쳐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지만 저는 그 내면에 있는 깊이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고향 땅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 추석이나 명절 때 고향 땅에 가보지 못한 경우 있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그런데 탈북민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결국은 명절날 할 수 있는 일이 임진각이나 망향대에 가서 그 한강 너머에 보이는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몰래 눈물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탈북민들의 마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렇게 나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북한에 가야겠다, 가보고 싶다.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다 적응하지 못하고 뭐 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제발 오인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마음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이 다시 북한 땅에 가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까? 결국은 그게 이제 저는 통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저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마음 한켠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겠죠. 심지어 한국의 방송에 나온 분이 북한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임지연 씨라고 한국의 뭐 예능 프로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던 분인데 어느 날 북한의 기자회견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뭐 남한에 가서 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다. 심지어는 자기가 간호사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주사도 안 맞으려고 했다.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아니 탈북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리에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의 소문들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남한에 갔다가 다시 스스로 돌아와서 남한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뭐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정말 이 장군님 품이 사유지 지상 나오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남한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남한의 소식을 알게 됐고 또 먼저 간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남한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한에 가서 살던 사람이 야 남한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정말 내가 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마음에 어느 정도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북한 당국은 노렸을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갔다 하기보다는 중국에서 해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희도 주변의 탈북민들을 만나보면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예를 들면 자기 이제 친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너 중국까지만 와서 나를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중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볼모로 협박할 수도 있고 또 해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북한에 갔다고 저는 보지 뭐 정말 남한에 부적응해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 한두 사람 정도 뭐 적응하지 못해서 북한에 뭐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탈북민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사회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마치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전체 탈북민들이 뭐 한국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극히 소수이고 그 소수조차도 북한 당국의 해유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왜냐하면 임지연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표정과 또 얼굴의 눈빛을 봅니다. 물론 저는 뭐 그걸 보고 그분의 심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들의 모습을 저는 결코 진실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의 협박과 해유에 의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죠. 그렇죠. 뭐 자기 말로 북한에 돌아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과연 그를 영웅으로 대접할까요? 이용 가치가 끝나면 저는 오히려 더 숙청하고 더 감시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남한을 어쨌든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지금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북한에 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북한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탈북민들의 증언 그리고 북중 국경에서 제 눈으로 직접 바라본 그 북한의 현실을 볼 때 저는 단 하루도 북한에 가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가 이미 몸에 배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것 중에 뭐가 자유냐라고 얘기하면 마음대로 먹는 것,
마음대로 자기가 어디든지 가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너무 그냥 일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였어요. 해외여행 자유롭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아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야, 내가 정말 뭐 해외 가고 싶어 이러면 그 다음날 바로 공항에서 만나거나 해외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출장이 아니잖아요. 여행으로 가잖아요. 그런 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자유를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했던 저희가 과연 북한에 가서 그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어떤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A4 용지로 10장이 넘어요. 그걸 외워야 됩니다. 발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전으로 활용을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감시는 2중, 3중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북한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이나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주변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북한 당국은 당연히 제어할 거고 그러다 보면 더 2중, 3중의 감시 아래에 놓여지게 돼서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탈북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의 간부들, 엘리트들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김정은의 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다. 물론 맞겠죠. 일반 주민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총정치국장, 북한에서는 김정은 당중앙위원회에서 가장 그 아래 엘리트층이라고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마당을 쓸고 있을 정도로 강등이 됐다.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그냥 체제가 완전히 그냥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군인, 별 달고 있는 군인 어떻습니까? 그냥 계급장 떼면은 그냥 또 내려가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시체제에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평시에 그냥 장군이 어느 날 뭐 병장 되고 이등병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만큼 이 체제가 결국은 수령 중심으로 이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북한 엘리트들에게 꼭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 곁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북한의 노동당 비서, 항장 비서가 왔을 때 북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태영호 전 의원이 한국에 왔을 때도 북한의 외교관들이 큰 충격을 받고 파장이 컸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북한의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북한의 정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들만이라도 북한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말 그대로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그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4대 의무를 다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 온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통일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극소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이제 갔거나 한 경우가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북한 당국의 협박이나 해유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곁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맞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북한에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6분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더 큰 힘들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